안녕하십니까, 김중호입니다. 김중호 부동산 TV 제240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방송 주제는 인구가 늘어나는 곳에 돈이 모인다. 우선 좋아요, 구독, 알림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신정보를 전해드립니다. MBN 뉴스의 장명훈 기자가 12월 7일 날 보도를 했습니다. 10만 명 청약설, 둔촌 주공 흥행 실패, 분양시장의 빨간불, 12,000가구 대단지, 더블 역세권이라는 장점, 10만 명이 몰릴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특별 공급과 1순위에 2만 명도 채 지원하지 않아 저조한 경쟁률을 기록했다. 흥행 실패했다 이런 얘기죠. 다음 뉴시스의 건설 부동산 담당 기자가 12월 10일 날 보도를 했습니다. 세종시 호려울 1단지 전용 59제곱미터 아파트가 재작년 11월에 8억 4천이었으나 금년도 7월에는 4억으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대구 수성구의 만촌동 삼정 그린코아 에듀파크 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 아파트가 13억 9천에서 6억 4,700으로 여기도 반토막이 났습니다. 집값 거품 붕괴는 그동안 집값이 너무 빨리 오른 데 따른 기저효과뿐 아니라 공급 과잉, 금리 인상, 규제 정책 등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가 됩니다. 내년에도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방 하락세가 두드러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한겨레 신문의 최종훈 기자가 12월 5일자로 보도를 했습니다. 4억 2천 나눔형 공공주택 8,400만 원만 있으면 분양이 가능하다. 정부가 50만 호 공공주택을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으로 세 가지 유형으로 공급을 합니다. 나눔형이 25만 호, 선택형이 10만 호, 일반형이 15만 호인데 나눔형의 예를 들면 분양가가 4억 2천만 원인 주택을 분양받을 경우 3억 3,600만 원을 연리 1.9%에서 3%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가 있고 자기 돈 8,400만 원만 있으면 분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5년 의무 거주 기간이 지난 뒤에 공공에 환매를 하면 시세 차익의 70%만 가져갈 수 있고 나머지 30%는 공공에 귀속이 됩니다. 다음 6번째 3기 신도시 광명시흥 신도시와 집단 취락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분당선 때문에 판교가 떴습니다. 판교 신도시는 2기 신도시의 하나로서
신분당선 개통으로 판교역에서 강남역까지 10분 거리에 개통됨으로써 판교 신도시가 대박이 났습니다. 광명 일직동 집단 취락지구는 반경 5km 이내에 3기 신도시가 약 384만 평 들어옵니다. 여의도 면적의 4.3배 크기로 LH 보상금만 해도 8조에서 10조가 불리게 됩니다. 서남부권의 중심이죠. 인구 20만에서 30만 명이 입주를 하게 됩니다. 주변에 7만 호 포함해서 약 9만 호의 그런 주택이 들어옴으로써 주변의 땅값이 전부 다 올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광명역이 중심이 됩니다. 광명역은 쿼드 역이었으나 펜투펄 역세권으로 바뀌게 됩니다. 즉 전철 5개 라인이 통과하고 또 완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현재는 4개 노선입니다. 신도시를 상하로 관통하는 경전철이 들어오고 광명역으로 또 연결이 됩니다. 제2경인선과 광명시흥선 전철이 들어오게 됩니다. 5개 전철 라인인데 일명 펜투펄 역세권이라고 합니다. 광명시흥 신도시는 일산 신도시급으로서 대단한 규모입니다. 현 정부 안으로 270만 호가 주택이 공급이 될 것인데요. 재개발을 통해서 130만 호, 또 신규 공급으로서 140만 호, 합계 270만 호를 고밀도로, 즉 컴팩트 시티라고 하는데요. 고밀도로 개발을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아파트 7만 호는 대단한 규모입니다. 한 개 단지가 보통 500에서 600세대인데 10개 단지면 6,000세대, 100개 단지면 6만 세대가 들어오는데 7만 세대니까 어마어마한 것이죠. 100개 아파트 단지는 처음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요. 대단히 아파트 단지가 광명시흥 신도시로 앞으로 조성이 될 것이고 돈이 보상금이 8조에서 10조 어마어마한 돈이 풀리게 됩니다. 일직동 집단 취락지구는 향후 어떻게 개발될까요? 취락지구이고 환지 방식으로 개발이 됩니다. 주거지가 없을 때에는 수용 방식으로 하는데 우리 땅은 집단 취락지구로서 주거지가 있습니다. 환지 개발 방식으로 조성이 될 것입니다. 사례를 하나 들자면 소액 투자자가 땅을 10평을 가지고 있고 50평을 가지고 있고 100평을 가지고 있는 지주가 3명이 있다고 가정할 때 토탈 160평의 땅 지주입니다. 집단 환지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지주들이 주인이 되어서 개발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분 투자의 사례를 들면 땅 16평을 투자한 분이 있었는데요. 집단 환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상받기를 평당 3,830만 원으로서
16평 토지가 약 6억 정도로 보상을 받았습니다. 집단 환지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용지를 받는 것입니다. 지주가 수십 명, 수백 명이 되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주들이 합동으로 조합원이 되어서 건설사와 계약을 한 후에 아파트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앞에 사례를 든 것 같이 16평짜리 지주도 아파트 완공 후에는 건설사에게 16평에서 감보율 없이 팔 수가 있습니다. 16평에 평당 3,830만 원이면 약 6억 돈이 됩니다. 지주 공동사업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도 있고 팔 수도 있고 전매 제한도 없습니다. 기부대 양녀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정부는 환지 개발을 많이 하게 됩니다. 또 민간 주도로 사업을 많이 실시를 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광명역 앞에 있는 초역세권 우리 땅은 최고의 땅입니다. 앞으로 이런 땅은 못 만납니다. 자연취락지구 내에 과거에는 300호 기준이었는데 이제 이 기준을 20호 이상으로 기준을 조정했습니다. 기존 시가지와 인접할 경우 중공업지역, 근린 상가지역으로 개발이 됩니다. 발 빠른 사람은 집단 취락지구를 찾아서 나서게 됩니다. 평수가 작은 사람도 집단 환지로 개발이 가능합니다. 집단 취락지구 땅값은 이곳은 평당 2천에서 3천만 원 수준이고 엄청 비쌉니다. 건설업자들의 타깃이 되는 A급 자리입니다. 내 땅 반경 5km 이내에 3기 신도시 384만 평이 들어옵니다. 신안산선이 발표된 후에 아파트 프리미엄이 1억짜리가 7억으로 상승이 되었습니다. 환지 개발로 무조건 들어갑니다. 건설사가 바로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집단 취락지구 5,000평과 그 일대 3만 평 확보 가능하고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500m 초역세권이라 하고 700m까지를 1차 역세권이라고 하는데요. 광명역, KTX 광명역 역사에 붙어있는 땅으로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액 지분도 집단 환지가 신청이 가능하고 소액 투자로 아파트를 살 수가 있으며 소액으로도 그렇다면 소액으로 매입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의 방송 주제인 인구가 늘어나는 곳에 돈이 모인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투자를 안 하면서 이유가 많은 토지 투자. 돈이 많이 필요하다 또는 토지 투자는 황금성이 약하다. 수익을 내려면 오래 묵혀야 한다. 아파트보다 수익률이 약하다. 좋은 땅을 알아보기가 힘들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토지 투자를 꺼립니다. 두 번째, 실제 사례를 들어드리면 2018년 안성시 보계면 남풍리 150평을 9천에 투자를 했는데 21년도에 1억 5천만 원으로 집가 상승되었습니다. 또 2019년 화성시 마도면 고모리 200평에 1억으로 투자를 했는데 2021년도에 1억 8천으로 땅값이 올라갔습니다. 세 번째, 토지 투자를 어렵게 만드는 용어들 또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어 같은 것입니다. 또랑이라는 말인데요. 네 번째, 아무나 할 수 없으니 수익이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공부만 하다 시간 보내지 말자. 세미나 참석이 중요하고 세미나 10번 참석하는 것보다도 한 번의 임장활동이 낫고 임장활동 10번보다 실제 투자 한 번 해보는 것이 낫습니다. 여섯 번째, 안전하면서도 수익률은 높다.
역세권은 1km 법칙이 있습니다. 7번째,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합니다. 8번째, 경쟁자가 적다. 토지 투자는 333 법칙이 있습니다. 3년 동안 투자를 하고 3km, 반경 3km 이내 또 3천만 원을 투자해서도 큰 수익을 27배 올릴 수 있다. 9번째, 자연녹지 지역 안의 취락지구가 토지임야, 토임이라고 하죠. 자연녹지 지역에 집이 10채 이상 있으면 취락지구입니다. 이 경우 매입을 검토해볼만 합니다. 자연녹지 건폐율은 20%지만 취락지구 건폐율은 60%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돈 되는 땅은 토임입니다. 토지임야. 10번째, 투자를 실천해야 현실이 됩니다. 11번째, 인내하고 기다려라. 성자가 된다. 12번째, 낯선 곳을 밟아보는 것은 기쁨이다. 13번째, 유망지역을 찾아라. 14번째, 향후 개발 계획은 이미 공개되어 있다. 15번째, 새로 도로가 난다. 대단히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온다. 혐오시설이 이전하거나 시군이 합쳐지는 것도 호재다. 16번째, 시간과 도로, 인구가 기준이다. 17번째, 확실한 호재는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18번째, 인구가 늘어나는 곳에 돈이 모인다. 19번째, 국도를 따라 돈이 흐른다. 이상으로 김종호 부동산 TV 제240회 방송을 마칩니다. 김종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